자,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개별 종목 고르는 법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우선 한국 주식 이제 종목 고르는 전략 뭐 상세히 공부했는데 예. 뭐 미국 주식하고 같은 점 다른 점이 있으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번 책 쓰기 전에 미국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예. 미국 시장 백테스트를 사실 많이 못 해봤는데요. 요번에 덕분에 이제 퀀터스가 나온 후에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좀 놀란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였고요. 예. 단 차이가 하나 있긴 합니다. 미국 대형주에서는 퀀터 투자가 잘 안 통합니다. 그거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이게 이제 미국 대형주에서는 퀀트가 왜 잘 안 통하는 겁니까? 혹시 바둑 두십니까? 안 됩니다. 네, 그래도 뭐 이제 구단이 가장 잘 두고 뭐 18분 그 정도는 그건 알죠. 당연히 예, 이제 예.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퀀트 투자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보셨듯이 예. 소프트웨어 버튼 몇 개 누르면은 종목도 나오고 백테스트 결과도 나오고 예. 이제 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퀀트 투자를 한 5에서 6단, 7단 뭐 그 정도 레벨의 투자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예. 보는데 사실 그 정도 레벨만 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2단, 3단이 있는 대회에 나가면은 저는 무조건 우승을 할 겁니다. 제가. 예.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내 상대방들이 전부 다 9단이다 하면은 제가 그 대회 나가서 당연히 우승을 못 하겠죠. 한 판 이기기도 어려울 겁니다. 퀀트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자, 그러면은 9단들이 어디 몰려 있는가? 다 그 미국 대형주 시장에 몰려 있습니다. 소위 그 기라성 같은 기관들, 그 슈퍼 투자자들, 슈퍼 개미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전략으로는 미국 대형주에서 초과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종목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S&P 500 주가 지수 이런 거를 그냥 사든지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자, 그럼 미국 이제 개별 종목 고를 때 사용하는 뭐 프로그램. 네. 뭐 작가님 지금 퀀터스 쓰신다고 했는데 네. 이게 모든 프로그램이 다 미국을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만 됩니까? 지금 한국에서 미국을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퀀터스 하나 있고, 예. 저기 퀀트킹도 최근에 이제 되고요. 네, 그리고 젠포트도 지금 미국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인텔리 퀀트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올라떼라는 것도 있으니까 사실 그 5대 프로그램이 다 되긴 되네요, 미국이. 네. 지금 보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본인한테 맞는 프로그램 찾았으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소형주가 월등히 좋았다. 네.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미국도 제가 그걸 돌려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미국에서도 초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의 수익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이슈는 이겁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는 초소형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봐가지고 예. 얘네들이 거래량이 대충 어떻게 되고 이걸 살 수 있을까 팔 수 있을까 그런 걸 제가 얼추 아는데 미국은 제가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미국 초소형주로 거래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미국 백테스트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퀀트 투자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달라져가지고 저도 미국 소형주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을 잘 몰라가지고 얘네들이 거래량이 많은지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할 때 거래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미국 소형주 사세요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자, 분명히 이제 미국 소형주도 수익이 높다는 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검증된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네. 좀 필요하겠군요. 네. 제가 이제 자신 있게 한국 소형주를 사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소형주 사세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카테고리 주식들을 오늘 다루실 겁니까? 사실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도 가치주, 성장주, 성장 가치주 세 개가 다 잘 먹히는 편입니다. 예. 네. 그거를 그러면 이제 소형주는 일단 배제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자, 대형주에 투자했을 때 수익, 전체 주식에 투자할 때 수익, 이렇게 네. 이제 두 개 정도로 나눠서 이제 할 수 네네. 있겠군요.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는 정말 어떻게 뭐 별로 그렇게 퀀트 투자가 결과가 네.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는지 숫자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예. 지금 이제 대형주, 소형주 막 섞인 전체 주식은 여전히 미국 주식이 수익이 좋은 걸로 나오는 거죠.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한국보다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미국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이제 가치주 개별 종목 고르는 노하우부터 네. 무작정 따라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미국에서도 제가 무작정 따라하기 가치 전략에서 쓴 per PSR, PGPR, POR 요 네 개의 지표가 잘 먹힙니다. 지표는 똑같은 거죠? 어차피? 네, 똑같은 지표죠. 예.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실까요? 그럼 여기 이제 네 개 지표를 입력을 했고, 여기서 유니버스에서 한국을 미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당연히.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융주, 적자 기업, 뭐 지주사 이런 거를 빼는 게 오히려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냥 다 포함하는 게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팩터 선택 이렇게 넣었고 여기도 그럼 이제 미국 가치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미국 가치 아이고 전략. 자, 책을 보면 네. 대형주 S&P 500으로 돌렸을 때, 네네. 전체로 돌렸을 때 이렇게 예. 해서 비교를 해놨잖아요. 예예. 하나만 좀 비교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럴까요? 예. 뭐 가치 전략으로 하실까요? 예, 가치 전략. 네. 그럼 일단 미국 가치 전략 전체 주식으로 한번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예. 네, 요거는 이제 20개의 기업이고요. 예. 지금 미국 주식은 한 5천 개 정도 되는 건가요? 네, 5천 개 정도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토종 미국 주식이 그 정도 되고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봤는데 뭐야 여기 39% 나와서 잘 나왔네. 네, 그쵸. 네, 미국 가치 전략은 꽤 잘 먹히는 편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도 이제 가치 지표들이 꽤 잘 먹힌다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물론 이거는, 대형주를 포함한 이제 모든 주식에서 나오는 예. 지표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형주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이제 조금 예.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대형주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대형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이제 시가총액 500 위 상위권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고요. 똑같은 전략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고 조금 전에 전체 주식으로 할 때는 연봉리 수익이 39% 정도 나왔는데요. 네.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가장 우수한 20개 대형주, 대형 가치주라고 볼 수가 예. 있겠죠. 그래 투자를 하면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치 복리 야 신기하네. 복리 10.43%가 나왔는데 이게 S&P 500과 정확히 똑같은 수익률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네. S&P 평균 연봉리 수익률이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이제 최근 20년 정도에는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그만큼 10% 이제 정도요. 평준화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형 가치주를 투자해서 미국에서 돈을 벌 수 있었는가? 이제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퀀트로요. 네, 그렇죠. 이제 MDD는 S&P 500이 55%였고 이 가치 전략이 66%였습니다. 조금 더 리스키했죠. 지금 보면은. 네. 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그냥 뭐 S&P 500과 비슷하게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뭐 굳이 퀀트 투자할 필요가 없겠네요. 물론 예외가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켄 피셔라는 분을 알려드렸거든요. 예. 그분이 만드신 전략이 PSR과 PRR를 섞는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그 PSR는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이고, 그리고 PRR는 시가총액을 연구개발비로 나눈 지표인데요. 그 두 개의 지표로 투자를 하니까 그거는 미국 시장에서 좀 그럭저럭 먹히더라고요. 대형주에서. 대형주에도. 그렇죠. 최근 20년 동안에 한 연봉리 한 22%? 뭐 그 정도 나왔는데요. 근데 이 전략도 최근 10년만 보면은 S&P 500한테 한 2% 정도 앞서나?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대형주는 크게 재미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개별 종목은 뭐 아까처럼 이제 합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포트폴리오 추출로 가서 요 가치주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뽑아내면은 지금 대형주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무슨 기업이 나오나? 뭐 스텔란티스, 마라톤, 발레로, 필립스, 뉴코어 등 뭐 제가 들어본 기업들도 몇 개 있네요. HP도 있고 뭐 다오도 있고 코카콜라, 유로패시픽 파트너스 뭐 이런 기업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대형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개별 주식 고를 때 네. 강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주 잘 통하는 가치주 전략이 있었다면 네. 그게 또 미국에서도 잘 통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강원국 슈퍼 가치 전략이라는 전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전략이 뭐냐 하면은 제가 2017년에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을 쓰면서 나름대로 뭐 내 책인데 내 이름 들어간 전략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어넣은 전략이에요. 예. 그 전략은 뭐냐 하면은 퍼랑 PSR랑 PBR와 그리고 이제 PCR라는 요 네 개 지표를 집합해서 만든 전략입니다. 예. 예. 이거를 제가 최근에 PFCR라는 지표로 바꿨어요. PCR라는 지표를. 그럼 그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 전략인데요. 요 전략이 그 전략이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잘 통한 거죠. 국내에서는 꽤 잘 먹힙니다. 예. 여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전략을 만들긴 했지만 저는 주로 이제 성장 가치 쪽을 많이 썼는데 예. 이 전략을 굳게 믿으시고 5년 동안 요 전략을 이제 소형주에서만 하시고 또 11월 4월 제가 지난번에 11월 4월 강조했잖아요. 그렇게만 투자를 헬로윈 하셔가지고 전략이요. 네, 물론 이분이 이것만 하신 건 아닌데 이것도 하셔가지고 좀 자산이 100억 넘으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네, 정작 저는 안 했는데 이걸로 그런 여담이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전략 보시면은 이거를 지금 미국 뭐 대형주야 아니면 전체 주식이 어떤 걸로 보실까요? 뭐 둘 다 한번 해보죠. 아, 둘 다요? 그럼 일단 대형주부터 이제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에서 예. 먼저 해보고요. 이걸 돌려보면은 자, 결과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 20개 기업으로 하니까 그래도 11.3%가 나와가지고 S&P를 한 0.8% 정도 능가를 하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대형주는. 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제 전략에 투자를 하나, S&P 500에 투자를 하나, 이제 거기서 거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모든 주식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모든 주식. 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있는 필터를 좀 빼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필터를 빼고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왠지 될 느낌인데요. 네, 왠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20개 종목으로 하니까 봉 26.8%. 뭐 나쁘진 않네요. 네. 뭐 훨씬 높네요. 네. 그 편입된 종목들은 물론 이거 사라는 건 아닙니다. 네네. 편입된 종목들은 이제 보면 어떤 종목들입니까? 아마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기이한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추천을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대형주는 별로 그렇게 그렇죠.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형주 위주로. 이거 뭐야? 뭐 큐라트 리테일 시리즈, 리버티 글로벌 클래스, 몰슨 코어스 베브리지, 리버티 트립 애드바이저, 퍼포먼스 쉬핑.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요거 하나 들어봤네요. US 스틸. 요거는 하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네. 그러면 앞에서 국내 주식 볼 때 뭐 벤저민 그레이엄 가치 전략, 네. 켄 피셔 가치 전략 이거 네. 봤는데 네. 이게 역시 뭐 보면은 미국에서 다 통하는 거죠. 그 벤저민 그레이엄 전략은 예. 대형주는 물론이와 지금 소형주에서 그 전체 주식에서도 썩 잘 안 먹힌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켄 피셔 전략은 대형주에서도 먹힙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발굴한 전략 중에서 미국 대형주에서 먹히는 거의 유일한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벤저민 그레이엄 전략하고 켄 피셔 전략이 한국 주식에 적용했을 때하고는 좀 결과가 다르군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벤저민 그레이엄 전략의 성과가 더 높습니다. 켄 피셔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미국 성장주 지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성장주요? 이게 미국도 한국처럼 좀 좋은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이것도 자, 이제 대형주는 안 좋다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모든 주식만 한번 돌려보죠. 네. 맞아요. 사실 대형주를 또 돌려보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뭐 저는 대충 한번 해봤으니까 알거든요. 별로 그다지 나올 게 없다라는 거. 네. 이거를 여기서 또 전체 주식으로 한번 돌려보는데. 자, 성장 전략. 모든 주식. 얘를 38이요? 나쁘지 않네요. 네. 네. 국내 주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네. 단 이제 여기서 소형주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게 좀 여부이기는 한데요. 그렇죠. 지금 떠오른 건데 사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상위 80%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초소형주 한번 빼고 백테스트 돌리는 이런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가치주건 성장주건 대형주에서는 뭐 크게 이제 차별성이 재미가 없습니다. 없었고 네. 모든 주식에서는 이제 잘 통했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성장가치주 뭐 개별 종목 고르는 전략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네. 한번 네. 실제로 한번 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 성장 가치주도 그치 여기 4개 팩터가 있고 밑에 4개 팩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떠오른 거는 그럼 이제 뭐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소형주를 좀 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뭐 상위 80% 기업만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위 20% 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주식들. 그렇죠. 이제 그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이 거래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안 해봐가지고요. 네, 그거 한번 넣어보죠. 자, 시가총액 80 이렇게 상위 80%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가서 여기 지금 성장 가치 전략입니다. 네. 제 생각엔 전체 주식을 했으면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30% 중후반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하위 20% 초소형주 기업들을 빼버리면은 이게 수익이 7.7%로 줄어드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는 소형주 내에서는 퀀트 팩터가 통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서는 안 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지난번에 공부한 한국형 올웨더. 네. 뭐 어떤 경우에도 이제 맞설 수 있는 전략이죠. 예. 또 헬로윈 전략. 네. 시기를 맞추는 거. 그럼 한국, 미국 개별주 퀀트 투자 전략을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전략 이런 건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단 한국형 올레더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 주식 비중이 35% 정도 돼요. 17.5%가 한국 주식이고 17.5%가 미국 주식인데 네. 원래 오리지널 한국형 올레더에서는 그 35%를 그냥 주가지수 ETF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퀀트 전략들이 있는데 굳이 걔네들을 빼고 주가지수에 투자할 이유는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미국 주식은 그 켄 피셔 전략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주식은 뭐 예를 들면은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 가치 전략 뭐 이런 데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연복리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죠. 그래도 왜냐하면 그 전략들이 주가지수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그런데 또 분산 투자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화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MDD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미국 주식 개별 퀀트 전략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좀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네. 다소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예. 미국 주식도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서도 퀀트 투자가 아직은 어느 정도 통하거든요. 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거의 안 통하는 것 같고 예외는 켄 피셔의 전략 PSR 플러스 PRR 전략이기는 한데 사실 근데 이것도 우연인지 아니면 이제 진짜 통하는지 그거를 제가 100%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에 투자를 하려면은 지금 하시는 대로 종목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그 지수에 이제 ETF를 사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대형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형주를 할 경우에요. 예. 그러나 이제 보면은 미국에도 소형주에는 아직도 퀀트 효과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가치 지표도 되고 성장 지표도 되고 성장 가치 지표도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국에서 소형주를 거래를 하는 게 그 거래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가 그거를 제가 실전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은 이제 이 자산 배분을 한 것 중에 주식의 개별 종목을 찾는 공부를 한 거고요. 이 결론을 보면 수익도 높지만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에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몰빵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우리가 뭐 두 번 출연하셨고, 네. 뭐 네 차례에 걸쳐서 이제 퀀트 투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 대형주 사례도 있지만 이게 퀀트 투자 전략이 다 공개가 되고 너도 나도 이제 이 방식으로 투자하면 수익률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의심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의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논문으로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독일 교수들이 정말 몇 년 동안 데이터를 연구해서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된 전략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논문이나 뭐 책이나 뭐 이런 걸로. 예. 그러면은 그게 공개된 후에 이 전략들의 수익률이 줄었는가 늘었는가 이런 거를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와 똑같이 미국 시장에서는 그 논문이 공개가 되면은 그 전략의 수익이 감소하더라라는 거를 배웠고요. 예. 근데 논문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파트가 뭐냐? 미국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다른 국가에서는 전략 발표 후에도 수익률이 전혀 줄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놀라운 결론이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왜 그런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가장 많이 돈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해치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 조정하고 있는 그 자산이 한 최소한 2에서 3조 달러는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가? 이 사람들은 실제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의 20%를 본인의 인센티브로 받거든요. 예.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논문, 책 당연히 다 연구하고 이런 연구를 실제로 본인들이 컴퓨터로 돌리고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헤지펀드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대부분 다른 국가들은 그 고객의 수익에서 일부를 받아가기보다는 고객의 자산에서 일부를 떼가는 수수료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돈을 벌든 말든 그게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훌륭한 자료가 수천 개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거를 별로 딱히 보거나 실전에서 활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네. 미국에서도 이제 대형주만 이제 좀 크게 재미가 없는 거고. 사실 아직 뭐 이제 다른 거는 괜찮은 건데. 사실 대형주 빼고도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이 퀀트 전략이 이제 훨씬 덜 통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소소형주만 잘 통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퀀트 경쟁이 심해서 이제 그렇다는 이제 설명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퀀트 전략이 이제 잘 통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은 매우 잘 통하죠. 예, 이렇게 쉬운 퀀트 투자 사람들이 왜 안 할까요? 저도 사실 이제 퀀트를 소위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사실 가장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맨날 사람 만나면 너 아직도 비퀀트냐? 이렇게 맨날 물어보기는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유는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개 있기는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퀀트라는 게 굉장히 좀 지루하죠. 사실 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3개월 한번 들어가가지고 몇 개 클릭해가지고 그거 사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딴 거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이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스릴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퀀트 하시면 안 됩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그게 있고. 그러나 저희는 돈을 법니다. 이제 그게 좀 다르죠. 근데. 그러니까 재미있게 주식하는 사람은 보통 돈을 다 날리기 마련이고요.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재미없게 주식을 하는 게 보통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이 퀀트 투자도 당연히 안 먹히는 구간이 나오고 그 안 먹히는 구간이 꽤 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진짜 정말 안전한 자산 배분 전략도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한 2, 3년 후에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 2,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만두고 딴 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세 번째는 야, 투자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절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도 안 돼, 이렇게. 그분들은 이제 뭔가 자의식 해제가 필요하겠죠.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퀀트 투자는 스토리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친구들을 만나면은 내가 뭐 테슬라가 어쩌냐, 삼성전자가 어쩌냐, 카카오 어쩌냐 하면서 이제 어울리면서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앉아서 네, 저는 무슨 주식 샀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퍼가 낮고 매출 성장률이 높은 기업 샀습니다 하면은 쟤 뭐야 하고 다 가버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소위 소셜라이징, 남과 어울릴 때 좀 어렵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퀀트 투자를 하면은 소형주에서 초과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소형주에 대한 상당히 높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몫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긴 시간 우리 강 작가님하고 퀀트 투자 공부하면서 이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대만큼 이제 많은 분이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으셔서 그게 좀 서운하긴 한데. 어쨌든 보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투자에 큰 도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 소형주 좀 노하우가 쌓였는데 해보니까 이거 국내 주식하고 똑같더라. 이런 이제 일이 있으면 또 한번 모시고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